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2부 리그로 강등됐습니다. 구단은 내년 시즌을 개혁의 기회로 삼겠다고 나섰지만 팬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재단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해 재단 운영비 35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 때문인데 재단이 자생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5.18 관련 가짜뉴스가 유튜브 채널과 보수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를 조사할 진상위원회는 언제 출범할지 기약이 없습니다. 올해 초 도입된 광양만권 광역 시내버스가 인기입니다. 동부권 3개시의 대중교통망 교류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2부 리그로 강등됐습니다. 수많은 스타 선수와 감독을 배출해낸 구단이었기에 아쉬움이 더 큰 가운데 팀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 포스코의 지원을 받아 창단된 전남 드래곤즈. 허정무와 박항서 등 유명 감독이 사령탑에 머물렀고 노상래와 김태형, 김남일 등 스타 선수가 활약했습니다. 지동원과 윤석영 등을 배출한 전남의 유스 시스템은 일찌감치 스타의 등용문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남은 FA컵과 달리 K리그 클래식에서는 좀처럼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전남은 창단 3년 만에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이후로는 중하위권에 머물렀고 결국 이번 시즌 2부 리그로 강등됐습니다. 기업구단이 2부로 강등된 건 부산 아이파크에 이어 두 번째인데 최하위로 떨어져 승강전도 없이 자동 강등된 건 전남이 처음입니다. 일각에서는 포스코의 지원금이 적어 좋은 선수를 영입하지 못한 게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남 드래곤즈의 연봉 총액은 45억 6천여만 원으로 형제 구단인 포항보다 12억 5천만 원이나 적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강등을 피한 대구나 인천보다는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전남은 금액과 상관없이 감독이 원하는 선수 구성을 이뤄내지 못했고 지난해 부임한 신승대 사장은 축구 구단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모든 결정에 대해 미숙한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분명 월드컵 출시기 때 조금이라도 팀 정상화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어야 했는데 구단은 그것을 외면했고 최악의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단은 오는 28일 전용구장에서 팬들과 소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쓴소리를 듣고 내년 시즌을 개혁의 기회로 삼겠다고 나선 거지만 정작 팬들의 반응은 싸늘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웬만하면 주말에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딱 구단 직원들은 일을 하기 싫으니까 일부러 지금 수요일 날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이번에 그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나서 아예 그 자유 게시판 창을 아예 없애버리고 저희가 만약에 댓글을 달게 되면은 그 댓글에 반응하는 글을 또 이제 써주지 않아가지고 팬들은 일부 프론트의 횡령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 구단 운영진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아직 내년 운영 계획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구단 해체설과 지원금 삭감설을 부인했습니다. 창단 24년 만에 위기를 맞은 전남 드래곤즈. 내년 시즌 동안 돌아선 팬들의 마음을 되돌리고 재도약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전남의 운명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올 초 도입된 광양만권 광역 시내버스가 무료 환승 체계로 바뀌면서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는 지난 1월 광역행정협의회 첫 사업으로 광역 시내버스를 도입해 운영을 시작했으며 지난 10월 말 기준 2만 7천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 시내버스는 여수 광양 구간은 하루 평균 5회, 순천 광양 구간은 40여 회가 운행되고 있으며 동부권 3개시의 대중교통망 교류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입건된 이용주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밤 11시쯤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9%에서 음주운전을 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국정감사 이후 회식을 했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왔다가 지인의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면서 무심코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재단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 요청액 35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다 해도 내후년부터는 정부 지원이 끊길 가능성이 커 자구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과 재단 운영에 필요한 돈은 한 해 100억 원에서 110억 원 사이. 반면 시설 임대와 대관 등을 통해 얻는 자체 수입은 80억 원 내외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재단 운영을 위해선 35억 원의 정부 지원금이 필요한데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살아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문제입니다. 당초에 정했던 기간이 2017년이고 그래서 이제는 니네가 다시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올해 또는 내년이 이제 예산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르면 2020년부터는 자체 수입만으로 재단 살림을 꾸려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보다 10억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가량의 추가 수익을 올려야 하는 재단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2,000실짜리의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를 하기 위해서 민자 유치와 국가 예산 두 가지 방향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박람회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공시설 건립이 가능해지면서 박람회장 활성화에 전환점을 맞은 상황.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도 재단의 수입 증대를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관광객이 한 5만 명 정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재정적인 측면에 박람회 재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이 국제 행사 유치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박람회 재단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대규모 컨벤션 시설 건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다음 달부터 내년 4월까지 박람회장 내 국제 컨벤션 시설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사업비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람회장에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사업은 내년 5월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0년 완료될 예정이며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사업은 내년쯤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간정보와 통신 빅데이터를 결합한 맞춤형 공간정보 제공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SK텔레콤과 업무 협약을 맺고 도가 보유한 항공영상 등의 공공데이터에 SK통신 데이터와 카드 매출 정보를 결합해 도민이 원하는 정보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남도는 항공영상 공간정보와 투자 유치 지원 시스템 등 연간 125만 건 이상의 공간정보를 행정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섬과 산간오지 드론 배달존 시범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5.18 당시 북한군이 침투했다. 이런 가짜뉴스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막기 위해선 진상조사가 시급한데 자유한국당은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유튜브 채널이나 인터넷 보수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5.18 관련 가짜 뉴스들입니다. 몇만 명 넘는 구독자를 갖춘 채널들에 게시돼 유통 중입니다.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이런 가짜 뉴스들이 5.18 왜곡에 주는 악영향은 심각하지만 제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짜 뉴스들이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뉴스들을 보는 10대나 20대들이 볼 때는 5.18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올해 일반 국민을 상대로 5.18 인식 조사를 한 결과 5.18 비방과 왜곡이 심각하다는 사람이 4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5월 단체들은 가짜뉴스를 종식시킬 효과적 방법은 정부 차원의 공식 진상규명이라고 지적합니다. 가해 현장의 객관적인 실체, 이 사실이 정부 보고서에서 확정이 된다면 이것은 재판에 있어서 큰 객관적 근거로 쓰일 것이기 때문에 왜곡을 바로잡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가 9명의 위원을 선정해야 출범 가능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법 시행을 2달 넘기고도 추천을 미루며 출범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공모와 서류 심사를 마무리하고
면접을 남겨둔 상황이라면서도 당 내부적으로 추천도 받고 있다며 국회 일정에 따라 일정이 비는 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확한 추천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원 추천 뒤 신원조회 등 임명 과정에 걸리는 시한 20여일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주 초를 넘기지 않아야 올해 안에 출범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더구나 추천권을 가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임기가 다음 달 11일로 끝난다는 점도 이번 주 중으로 추천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안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동료 여성 의원에게 폭언을 내 무리를 빚고 있는 도의원에게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8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의회 김모 의원이 상임위원장의 명패를 발로 차고 질문 시간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며 공개 사과와 함께 의원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도의회 윤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진상조사 등을 통해 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여수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기 환경 측정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강문성 의원은 동부지역본부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달 초 발생한 여수산단 악취 민원과 관련해 명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하고 전남도에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여수 국가산단도 울산 온산산단과 같이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4억 5천만 원을 사기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피해 금액 대부분을 대출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윤 전 시장이 보낸 돈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3억 5천만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1억 원은 지인에게서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투명성기구 광주 전남본부는 영부인을 사칭한 피의자나 돈을 보낸 윤 전 시장이 올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윤 전 시장이 한 점 의혹 없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흥군이 디지털 항공영상 촬영을 활용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100여 년 전 선으로 등록된 지적 공부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도덕 오마지구 296만 제곱미터에 대해 드론으로 조사, 측량에 나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등 오는 2030년까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에 드론으로 촬영된 최신 영상을 지적 재조사 측량은 물론 주민들의 경계 협의 등에 적극 활용해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특수상황지역 도서 종합개발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8개 시도 31개 시군구에서 추진한 276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행안부 평가에서 도서 종합개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섬 자원조사를 통한 섬의 체계적인 관리, 도 특수시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 분단이나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일정 기간 국가의 행정지원과 같은 특수한 조치가 필요한 곳으로 도내에서는 여수와 목포, 무안 등 3개 시군이 섬 지역에 해당됩니다.